친구들 안녕. 좋아.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다. 반가워. 화면 구성이 조금 달라져가지고 영상 딱 키자마자 조금 당황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평소 같으면 학교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주말에 영상을 찍게 되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 구성이 평소랑 좀 다르더라도, 그리고 아무래도 장비들이 이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조금씩 산 좀 장비들이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스튜디오에 비해서는 조금 퀄리티가 낮아. 그래서 음향이나 아니면 뭐 화면이나 좀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에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래도 한번 오늘 수업 재밌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주제는 신학로 개척입니다. 신학로 개척의 1번이며 신학로 개척은 총 1번부터 3번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오늘은 그중에 첫 번째 수업 신학로 개척의 배경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 진짜 지금까지 많이 공부했어. 여러분들이 뭐 본인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랑 진짜 꽤 많이 공부했어. 제일 처음에 교과서를 딱 펼치면 나오는 게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를 왜 배우는가 이런 부분들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들이 구석기, 신석기 이런 거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사 파트에서 배웠던 게 처음에 맞아, 4대 문명 공부를 했었고 그 4대 문명 공부한 이후에 우리가 뭐 서양사 이런 거 공부했지. 뭐 고대 그리스, 로마, 뭐 게르만족의 이동, 뭐 프랑크 왕국, 중세 봉건제, 르네상스 종교개혁 같은 것까지 공부를 했었고 동양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또 공부를 했었어. 동양사에서 뭐 하상주 춘추전국 시대부터 송원 명창까지 중국사를 진짜 통으로 쫙 다 공부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일본사 같은 경우도 일본 고대사랑 일본 중세 이후의 막부 체제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해서 진짜 많은 부분을 공부했다. 또 어디 공부했니? 맞아, 우리 서아시아 지역의 역사도 공부를 했어, 그지? 그래서 뭐 페르시아, 그러니까 서아시아 옛날의 역사,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슬람교가 창시된 이후의 서아시아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았지. 자, 그렇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상한 게 있어. 지금 우리가 공부한 부분들이 전부 다 이쪽 지역에 몰려있지. 그러면 어디 안 배웠다? 아메리카 아직 안 배웠어. 선생님 우리 왜 아메리카 안 배웠을까요? 자, 여기서 OX 퀴즈. 아메리카 대륙에는 이전에 우리가 지금 안 배웠잖아. 이 시기에는 아메리카 대륙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다. 올까 X일까? 정답은 X야. 사람이 살고 있었어. 그럼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가 이 동네를 안 배웠을까? 왜냐면은 아직 이때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른바 구대륙과 이제 새롭게 발견된 아메리카 대륙, 이른바 신대륙 사이에 좀 교류가 적어서 역사를 하나로 연결 짓기가 상당히 애매하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의 역사권 안에 있지 않았던 거야. 하지만 이제 신항로 개척, 오늘 배우게 될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전 세계가 이어지는 하나의 역사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신한로 개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로 개척이라고 한 단어의 뜻을 먼저 풀이를 해봐야 좋을 것 같아. 자, 신한로 개척, 신 뭘까? 뉴, 새롭다. 항은 항해, 항구, 뭔가 배랑 관련 있는 거고, 로는 길. 그래서 개척은 새롭게 만든다. 신항로 개척은 우리가 새로운 항해 루트를 개발하는 행위를 신항로 개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항해 루트라고 하면 어떤 루트를 말하는 걸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아시아로 가는 루트를 개발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기존에 신항로 개척 이전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아시아로 가려면 어떻게 갔어야 할까? 방법이 뭐 별로 없습니다. 이런 루트로 가는 방법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당시에 유럽 사람들의 세계가 이 정도 사이즈였단 말이야. 사람들의 인식하고 있는 지리적인 범위가. 그럼 이쪽 동네에 살고 있는 유럽인들이 아시아로 가려면은 여기 뒤에는 잘 몰라.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여기 중동 지역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바닷길, 뭐 비단길 이런 걸 통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쪽으로 와야지만 동양, 아시아 지역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처럼 이쪽으로 간다는 사고방식 혹은 뭐 비행기를 타고 넘어간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당시 유럽 사람들은 가질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겠지만 모종의 이유로
당시에 기존의 유럽 사람들이 갖고 있던 루트, 기존의 이 루트를 대신해서 새로운 루트를 개발하는 것이 신항로 개척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깔고 들어가면은 신항로 개척을 이해하기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항로라고 하니까 새로운 루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말고 어떤 새로운 루트가 있을까? 아, 좋습니다. 이제 아프리카를 아래로 뺑 돌아서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을 거야. 선생님. 근데 왜 굳이 신항로를 개척했을까요? 이렇게 가는 게 거리상으로 훨씬 짧은데 아프리카를 굳이 뺑 돌아가는 건 너무 손해 아닌가요? 좋은 지적이야. 그거는 우리가 요즘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육로를 활용해서 가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 왜냐면 요즘에는 땅이 워낙 포장이 잘 돼 있고 뭐 철도도 있고 그다음 자동차도 있고 육상 교통수단이 워낙 잘 발달돼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땅도 이렇게 잘 닦여 있지가 않고 육상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무거운 짐 같은 걸 나를 때는 바다를 통해서 배를 이용해서 우리가 물건을 나르는 게 훨씬 유리했다. 이건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운하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미리 나왔던 부분이지. 그래서 오히려 거리상으로는 조금 멀지만 이렇게 바다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것이 의의가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아마 여러분들이 생길 수 있는 의문점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럼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것 이외에는 또 어떠한 방법이 있었을까? 지구는 둥글지? 그럼 지구는 둥그다 보니까 그 둥글 걸 활용해서 우리가 아예 반대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쪽에 도착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이런 루트가 개발되었던 시기가 바로 신항로 개척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항로 개척의 시대는 한자어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항해 시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 일본 같은 데서는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역사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도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용어가 익숙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실제로 그런 책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한로 개척이라고 되어 있는 교과서의 제목에다가 는 땡땡 하고 대항해 시대라고도 적어주면은 여러분들 교과서 이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신한로 개척에 관련된 이야기를 딱 봤을 때 대항해 시대라고 타이틀이 달려 있으면 이거 그때 배웠던 신한로 개척 이야기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항해 시대라고 꼭 필기해 주길 바래.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5에서 16세기에 걸쳐서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비로소 세계사가 지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신한로 개척 전까지는 뭐 아메리카 대륙 같은 대륙의 존재를 유럽이나 아시아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존재를 몰랐으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한로 개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총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이제 신한로 개척의 배경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뭐 콜럼버스 이런 사람은 우리가 안 배워도 미리 들어봤다, 그지? 그다음 신한로 개척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인데, 우리 그 중에 오늘은 딱 배경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로 개척의 배경 선생님 5가지 정도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잘 교과서 보면서 또 필기도 하면서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으로 인해서 동양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우리 마르코 폴로 기억날 겁니다. 마르코 폴로는 원래 이탈리아 출신이었는데 이제 중국 원나라에서 약 17년간 체류하면서 그때 경험으로 동방 견문록이라는 책을 쓰는데 큰 영향을 줬던 인물이지. 자, 신라로 개척 이전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중국으로 가고 있나 보자. 일단 중동 지역으로 오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비단길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기존에 알고 있던 바닷길로 다시 중동으로 돌아와서 중동에서 유럽으로 들어가고 있다. 만약에 신한로 개척 이후였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갔을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 시기는 신한로 개척 이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저런 방법으로 중국에 들어갔던 것들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동방견문록의 내용에 보면은 베이징에는 하루에도 술의 1000대 분량의 비단이 들어간다. 술에 비단이 끝도 없이 쌓여가지고 엄청난 부를 볼 수 있는 도시가 베이징이다. 이런 건 유럽에 없지 않냐? 이런 내용도 있고 지팡구, 지금의 재팬이지. 이 지팡구라는 곳에 가면은 집들에 막 지붕이 온통 금으로 덮여 있다더라. 나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 지팡구 가면 그렇다더라. 이런 내용이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에는 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서양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동양 얼마나 신비로울까? 이런 엄청난 부를 갖고 있고 이런 엄청난 금이 있는 이 동양 나도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서양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르코 폴로의 동방교물록이 첫 번째 이유. 자, 두 번째 이유.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십자군 전쟁은 이제 기억나죠? 크리스트 세계랑 이슬람 세계가 한판 붙은 건데 이때 이슬람 세계랑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교류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서 딱 보니까 향신료, 동양 출신의 향신료나 비단 같은 것들을 서양 사람들이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 상품들 이러한 향신료 같은 것들을 나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를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뭐 향신료가 뭐냐? 향신료는 뭐 후추, 이 글씨가 잘 안 써지네. 후추, 그다음에 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뭐 육두구 이런 건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음식 먹을 때 뭐 뿌려서 먹고 그 다음에 때로는 약재로 쓰이기도 하는 그런 물품들을 향신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어렵다 싶으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좋아, 얘들아. 딱 중학교 수준에서 설명을 해주자면 여러분들 치킨 먹을 때 그냥 먹는 것보다 이제 뿌링클 치킨을 시켜서 뿌링클을 뿌려 먹으면 더 맛있잖아, 그치? 그것처럼 향신료가 있으면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동방 상품 중에 향신료 같은 것을 매우 강력하게 얻기를 희망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를 볼게. 유럽에서 원래 고대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동로마로 이제 갈렸다. 근데 그 중에 서로마는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동로마 제국은 멸망하지 않고 뒤에 뭐가 되었다? 비잔티움 제국이 되죠. 자, 근데 이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다? 이 시기에 드디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도 1000년이나 존재했던 이 비잔티움 제국이 드디어 이 시기에 1453년에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자, 그럼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는 거랑 신랑로 개척이랑 무슨 연관이 있냐? 바로 3번 주제랑 겹칩니다. 자, 이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 유럽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이 루트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류를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을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고 이슬람 세력들이 독차지하게 되면서 이 이슬람 상인들, 이 오스만 제국의 상인들이 어떻게 됐다? 바로 향신료 무역을 독점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슬람 세력뿐만 아니라 이들에게서 물건을 받아오는 당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했던 이탈리아 지역의 상인들 역시 물건을 독점했다. 결국에 유럽인들은 향신료를 얻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 이슬람 상인과 이탈리아 상인들이 무역을 독점했기 때문에. 결국에 유럽 사람들은 어떤 욕구가 생긴다. 향신료는 정말 먹고 싶은데 나도 뿌링클을 뿌린 걸 먹어보면 얼마나 맛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독점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뭐야? 왜 내가 이런 불합리한 거래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직접 가서 사다 먹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 이겁니다. 결국에 기존의 지중해 무역의 독점 때문에 직접 거래하고자 하는 욕구, 기존의 루트가 아니라 새로운 루트를 개발해서 내가 직접 가겠다 하는 그런 거래 욕구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유는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의 네 번째 이유는 교과서 빈칸에다가 잘 필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당시 세계를 보자면은 유럽 중심의 크리스트교 세계와 서아시아의 이슬람교 세계가 대립하고 있는 구도였어. 자, 그런데 1대1로 싸워서는 이슬람교 세력이랑 비등비등하지. 이기기가 쉽지 않지. 십자군 전쟁에서도 이기지 못했으니까. 자, 그럼 유럽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냐? 이 지금 비잔티움 제국도 멸망시키고 계속해서 유럽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이 이슬람 세력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어딘가에 크리스티교 국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왜 유럽만 크리스티교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랑 교류는 없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 크리스티교 국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우리는 그 크리스티교 국가를 찾아서 그 크리스티교 국가와 동맹을 맺는다면 이슬람교 세력을 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양쪽에서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크리스티교 국가를 찾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에 있는 나라에 크리스티교를 전파해서 새롭게 그 국가를 크리스티교 국가로 만든다면 이거 우리가 사방에서 이슬람 세력들을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이유로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두세요. 크리스트교의 전파 욕구. 종교적인 이유가 신학로 개척에 많은 이유를 준 겁니다. 사실 신학로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탐험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어려운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의 용기라고 할까나 동기라고 할까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종교적인 그런 이유도 많이 있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럽에는 분명히 세계 어딘가에 기독교 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해. 그래서 그 나라를 찾으려고 막 열심히 모험을 떠난 거지. 자, 다섯 번째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다섯 번째. 내가 아무리 신한노 개척을 떠나고 새로운 루트를 개발하고 새로운 왕국을 찾아내고 이러고 싶어도 기술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그럴 수 있는 기술이 뒷받침되기 시작했어. 대표적으로 뭐 나침반 같은 항해 도구들이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뭐 추측이나 아니면 바다 근처에 바로 가까운 데서 연안 항해를 할 필요가 없이 먼 바다에서도 정확하게 방위를 이용해 가지고 방향을 찾을 수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시간 같은 거를 알아내는 방법도 당시에 발달했던 뭐 아스트롤라베라고 하는 이런 관측 기구를 이용해서 뭐 태양의 위치나 밤 같은 경우에는 뭐 별이 떠 있는 위치들을 분석을 해서 정확한 시간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방향 같은 것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배도 많이 발달했는데 기존에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갈래선이라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노를 으짜 해가지고 저어야 돼.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오면은 카라벨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슬람 세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는데 기존에 도에서 이 돛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모양의 돛과 세모난 모양의 돛을 함께 사용을 해가지고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굳이 사람의 힘을 쓰지 않더라도 빠르게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배를 만드는 기술이 또 발달했다. 이런 것들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대포 같은 것도 이제 배에다가 실을 수 있게 된 거야. 화약 무기가 발달을 하면서 대포로 배를 무장할 수 있게 되고 이거는 먼 항해를 나갔을 때 그런 해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보험이 됐겠지.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거침없이 먼 바다를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이유, 항해술, 그리고 조선술, 그리고 나침반 같은 새로운 항해 도구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침반이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나라는 어딘지 여러분들 기억하죠? 우리 중간고사 범위였던 중국 송나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바야흐로 15에서 16세기에 신항로 개척 시기가 개막될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신항로 개척의 배경 5가지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수업을 정리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항로 개척이 새로운 항해 루트를 개발한 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유럽 사람들이 신항로 개척을 해서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인 세계 무역이 그때부터 시작되었구나. 대륙과 대륙을 넘나드는 그런 국제 무역은 유럽이 시작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해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짚고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당시에 이미 이쪽 지역에 있던 서아시아의 이슬람 세력과 그 다음에 인도 그리고 명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동아시아 사이에는 이제 인도양 지역에서 활발한 무역이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 왜 정화의 원정 같은 걸 봐도 명나라에서 정화를 파견해가지고 동남아시아랑 인도 지역에 이제 탐험을 하고 교류를 많이 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 인도양 지역에서는 이미 당시에 세계에 굵직굵직했던 정치 세력이었던 뭐 이슬람, 그 다음에 인도, 중국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이미 교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다만 그럼 여기서 소외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럽 사람들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 유럽인들이 이 소외된 상황에서 우리도 이쪽에 다이렉트로 가서 이 인도양 무역에 끼고 싶다. 우리도 인도에서 나는 동남아시아에서 나는 향신료 같은 걸 직접 우리도 얻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신한로 개척을 떠나게 된 거고 그 결과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도 발견하고 여러 가지 항해 루트를 개발한 것이지
그런 항해 루트를 개발한 것은 처음이지만 아프리카를 돌아가고 그다음에 뭐 신대륙을 개발해서 태평양을 횡단하고 이런 것들을 개발한 것, 이런 것들을 발견한 건 처음이지만 그렇다 그래서 뭐 유럽이 국제 무역을 시작했다. 뭐 신한로 개척 이전에는 뭐 대륙과 대륙 사이에 무역이 없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이해다. 잘못된 상식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로 개척의 배경 5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물록을 읽으면서 서양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생겼다. 두 번째, 향신료 같은 동방 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아졌다. 세 번째, 그런 동방 상품, 향신료를 얻고 싶은데 무역이 독점되어 있었다. 이슬람 세력이랑 이탈리아 상인이 무역을 독점했기 때문에 이 독점을 피해서 직접 내가 거래하고 싶다. 새로운 루트를 개발하고 싶다. 라고 하는 욕구가 생겼던 거고, 네 번째, 크리스트교를 전파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욕구가 또다시 있었을 것이고, 다섯 번째, 욕구만으로는 될 수 없지? 조선술, 항해술, 그리고 새로운 항해도구 같은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신한로 개척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은 중학교 수준에서는 신한로 개척의 배경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말 수고가 많았고 우리 다음번에 신한로 개척의 전개, 신한로 개척 2번 수업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